네, 강프로입니다. 자, 반도체 종목군들,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가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좀 많은 변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 HBM3 퀄 테스트에 통과를 했고요. 물론 엔비디아 쪽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BM에 대한 독점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3E는 아니지만 HBM3에라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주가는 지금 충분히 하락을 했고요. 거의 한 고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군들은 꽤 많이 빠졌습니다. 뭐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는 한 40에서 50% 정도도 하락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자, AI 시대가 끝나겠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9월 달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발표가 되면 이미 B200이죠. B200은 완판입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왜 빠지는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 정도의 약세를 보이는 것,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증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약세를 보이고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은 왜 이런 약세를 보일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서 HBM에 대한 공급 과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독점 프리미엄이 약간 좀 훼손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HBM3라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익률이 감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그 원리 자체는요. 딱 한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 상황에서는 무조건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적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엔비디아 측면에서 본다면 엔비디아가 사실상 근 2년 정도의 강세 구간을 보여왔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적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면서 발생한 이 갭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갭을 메워야 되는 과정에서 강한 거래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강한 거래가 동반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증시의 안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실적 확인이 필요한데 그 실적 확인에 앞서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던 부분, 즉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평가치가 가격이 조금 너무 더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미증시에서 먼저 조정을 받은 거고 이런 움직임은 8월 말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치까지 봤을 때 거의 요 정도까지는 약간 흔들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불안 요인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받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 요인,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시작하는 미증시에서 주요 기업들, 미국에서의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일단 그 실적 발표가 어디부터 나오는지를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이렇게 두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뭐 나머지도 발표를 하지만 그렇게 시장 영향성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메타 실적 발표하고요. ARM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뭐 램 리서치도 있고 전체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죠. 상위 5위권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간 상위 5위권 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고 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시장에서는 좀 공격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맞서서 지금 미증시를 포함해서 뭐 빅테크 쪽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조정폭이 보였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끝나면 비용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상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해소가 된 그 이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그 비용 증가한 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 구간,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고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미 SSD를 포함해서 D램에 대한 감산 결정을 했고 그 감산에 힘입어서 1분기부터 강하게 실적에 대한 전환치가 있었고 2분기는 훨씬 더 높은 실적 전환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불안 요인이 있었죠. 그게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에 대한 약간의 불안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주가 빠지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이게 엔비디아가 양적인 성장을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이닉스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때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엔비디아가 충분하게 상승을 한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그 구간에 하이닉스만큼 상승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못 가고 있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지금 뭐 한국 시장을 떠나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가격대를 체크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갖춰져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제가 딱 두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실제 제가 매매 진행하면서 나오는 매매 타점들이 전부 다 체크돼서 나오는 그런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이라고 화면 번호를 검색해 보면 모두 나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50%씩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 그쵸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30%씩 10%씩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을 버텨가니까 제가 다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STX 중공업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7월 26일 날 공유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남기겠지만 실제 실시간 타점을 토대로 즉 시세를 토대로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런 매매 기법 관련된 내용은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말에 하는 라이브 그리고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바라보는 과정에서 가격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는 바닥권에 있고 미증시가 반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하이닉스의 안정화를 찾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충분히 그쵸? 낮은 가격대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기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뭐 타점을 어떻게 잡아라 그리고 어떤 시도가 나온다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원리를 깨우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수익 전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인데 그 가격 관련된 내용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 반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